안녕하세요. VLA 네스트 이론과 적용 퀵스타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실 VLA라는 것이 어떻게 뭐 하루아침 만에 뚝딱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인터페이스조차도 여기저기 중구난방 흩어져 있어 가지고요. 정말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좀 여러분들이 좀 가장 좀 손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VLA를 빨리 시작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일단 VLA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들어가는 라이트, 그리고 환경 맵, 돔 라이트 이 세 가지가 기본 요소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씬 할 때 그 인테리어 씬이 밀폐된 공간이라면은 이런 선라이트나 돔 라이트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창문이 있다든가 외부에서 어떤 광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이런 외부 씬을 운용할 때에는 이런 요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VLA는 이전부터 지금 GPU 렌더러를 계속 밀고 연구를 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GPU 렌더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GPU 렌더러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GPU 렌더러는 이 일반 CPU 렌더러보다 사실 호환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아직 지원되지 않는 재질들도 있고, 지원되지 않는 모드도 있고,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딱 하나의 장점으로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매우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렌더링 속도가 뭐 3분의 1조차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단점이 일단 결과물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GPU 렌더, CPU 렌더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특히 반사맥과 범프 부분에서, 특히나 범프 부분에서는 좀 설정을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계산 방식이 달라요. 자, 일단 GPU 렌더러로 한번 변환해 볼게요. 자, GPU 렌더러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렌더 셋업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있는 VLA GPU 네스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넥스트 버전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3.0 버전에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고요. 이 버전 때의 GPU 렌더러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버전 때 렌더러는. 그리고 3버전 때도 3.2 버전까지는 GPU 렌더러가 그렇게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넥스트에서는 그나마 많이 안정돼서 제가 GPU 렌더러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어, 마찬가지로 렌더 엘리먼트에서 add denoiser, 그리고 최종 렌더링 걸 때는 VLA 디폴트 denoiser, 그리고 여기 일반적인 우리가 미리 보기 렌더링 할 때는 NVIDIA AI denoiser를 이용하시고요. 그 퍼포먼스 탭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 VLA GPU 렌더 디바이스 셀렉트에서 자, 이 두 가지 걸 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체크 안 돼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걸 다 체크해 두시면 그나마도 GPU 렌더러가 조금 더 한 가지 기능을 더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GPU 렌더에서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얘를 체크해 주게 되면, 그나마도 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렌더링 여기 버튼 바로 눌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 되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되고, 이게 소프트웨어 버전이 6.3 버전 이상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VLA에서 제가 VLA를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인터페이스가 흩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지금 CPU 렌더링 할 때는 VLA 탭에 그 카메라 탭이 있어가지고 카메라에서 오토 익스포저라든지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얘는 세팅인가에 있어요. 예, 세팅에 있네요. 세팅에서 카메라에 들어가셔가지고 오토 익스포저와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조금만 설정하더라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참 간단해 보이죠. 다른 렌더 셋업이나 그런 것들을 굳이 만질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씬을 봤을 때, 이 테스트 씬을 돌렸을 때, 이 테스트 씬을 좀 저장해 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했던 렌더러 씬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이 H라고 하는 것을 누르셔가지고, 이게 히스토리의 약자예요. Show VFB 히스토리 윈도우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얘를 ON을 하게 되면, 처음에 ON을 하시게 되면 이제 히스토리가 저장되는 어떤 이 저장 공간을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저는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해 놓은 곳이 따로 있긴 한데, 잠시만. 자, 수업 폴더 히스토리에다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저장했던 것들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를 히스토리를 하고 얘를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줘요. 그럼 여기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CPU 렌더하고 비교해 볼게요. 어떤 색감이 다른지. 아마 여기서는 뭐 크게 뭐 극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속도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긴 하죠. 됐습니다. 이게 스탬프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14.2초 걸렸다고요. 자, 히스토리 탭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두 가지 게 저장이 되고, 얘를 A, 얘를 B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살짝 여기 다르죠? 여기가 좀 이미지가 붕괴됐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의 좀 선명도만 다르지 거의 지금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GPU 렌더러도 여기 VLA 퀵 세팅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전 이번에는 블루투스 포스 라이트 캐시 애큐레시 모드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좀 정확한 빛 계산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GPU 렌더러로 바꿀게요. 다시 퀵 세팅 열어주고, 네.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되죠. 7.7초 걸렸네요. 스토리 저장 하고 얘를 A, 얘를 B 해놓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속도가 2배 이상 차이 나버리죠. 자, 이렇게 GPU 렌더러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렌더 셋업은 따로 뭐 달리 뭐 바꿀 필요가 없고, 이제 GPU 렌더러에서는 오버라이드 머티리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오버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한 곳에다가 모든 재질을 이렇게 재질 세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트와 밝기 그리고 음영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재질을 넣게 되는데, 보통 테스트 재질은 회색 재질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 테스트 재질을 오버라이드를 체크를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재질을요. 젤창 넣어서 VLA 재질 줄기찾기는 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얘는 뭐 색깔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바꿀게요. 이미 이 씬에는 지금 재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모든 재질이 다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 GPU 렌더는 이게 미리 보기가 바로 또 됩니다. 끄고 H도 눌러서 끄버리고 이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실제 재질은 얘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스탑하고 모든 오브젝트로 지오메트리 바꾼 다음에 오브젝트 컨트롤 A, 그리고 이 재질은 회색으로 들어간다고 치고요. 자, 회색 재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버라이드 재질을 쓰게 되면
자, 미리 보기 해봅시다. 다시. 그냥 이 재질이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뺄 수 있는 재질들을 선택을 해서 뺄 수가 있고, 자, 여기 익스크루드로 옵션에서 여기 박스 2번은 빼겠다라고 해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수업 중반에 이건 또 나올 거예요. 자, 스탑 하고요. 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얘가 꺼져 있어요. 도로 켜야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빛이나 그런 것들이 딱 맞으니까 바로 달리 보정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이렇듯 GPU 렌더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부에 어떤 반사 재질과 범프를 제외한 전반적인 씬의 분위기를 파악할 때는 GPU 미리 보기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설정 건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트 캐시가 아닌 블루투스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빛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노이즈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블루투스하고 라이트 캐시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CPU 렌더로 바꾸면은 이게 VLA 탭 들어가서 렌더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이제 옛날 방식이 되겠죠. 제가 첫 시간에 퀵스타트에서는 이 프로그레시브 방식과 버킷 방식에 대해서 요즘은 프로그레시브 방식도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렌더 설정을 퀵스타트로 바로 진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전 방식들은 일일이 설정을 다 들어가면서 다 바꾸는 것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퀵스타트가 아닌 일반적인 설정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예전 방법은 지금 버켓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프레임 버퍼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VLA에서는 무조건 Enable Built-in 프레임 버퍼가 따로 있습니다. 맥스 프레임 버퍼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맥스 프레임 버퍼고요. 이 버튼 누르게 되면 맥스 프레임 버퍼 쓰게 되는데, 맥스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VLA에서는요. 사용하진 않고, 자, 이렇게 VLA 프레임 버퍼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스위처에서 따로 건들 건 없지만, 글로벌 스위처의 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겠냐 안 하겠냐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떤 변이라고 해서 모델링이 되지 않은 물체의 마스크가 뭐 흰색이면은 좀 올라와서 보이게, 검은색이면은 올라와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가상 3D 장치예요. 그리고 라이트, 히든 라이트들을 사용하겠냐 안 하겠냐, 아니, 보여주겠냐 안 보여주겠냐, 활성화시키겠냐 안 하겠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렌더 셋업 뿐만 아니라 쭉 보면은 뭐 디폴트가 있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엑스퍼트 모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전 방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엑스퍼트 모드가 다 이전 방식에는 기본 값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디폴트, 어드밴스드, 엑스퍼트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 이게 엑스퍼트 모드로 쫙 펼쳐진 상태에서 이 엑스퍼트라는 것 자체도 없었어요. 자, 디폴트 라이트 오프 위드 GI가 뭐냐면, GI가 없을 때는 그냥 다 꺼놓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렌더링 걸었을 때 시커멓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본값 가시면 돼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나마도 조금 더 설정을 일일이 고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얘들이 좀 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많이 쓰이는 값들은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고 또 엑스퍼트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쉐딩 레이트가 뭐 14 기본값 그냥 놔두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테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더 낮춰도 되지만 14 정도, 잠시만요. 얘를 이렇게 보면 이 값이 어디랑 연동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쉐딩 퀄리티 21%, 쉐딩 레이트 14, 여기 보면 쉐딩 레이트 14로 되어 있어요. 얘가 내려가면 또 같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같이 내려가요. 얘가 한테 이미지 어떤 품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품질. 자, 이미지 샘플러에서는 안티 알레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이 픽셀 간의 어떤 계단화 현상을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주겠냐, 중간은 어떻게 메꾸겠냐라는 건데, VLA 랑코즈 필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달리 다른 거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선명한 거 원하신다면은 제가 아마 수업 중반에도 중간중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론을 지금 모으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블랙맨 피트를 사용하시면 매우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더 선명한 이미지를 원할 때는 캔멀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캔멀룸은 예전에 쓰던 방식이에요. 지금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히 포토샵 보정이 들어가신 분들은 캔멀룸을 사용할 때 외곽 부분에 샤픈을 한 번 더, 샤픈 2번 먹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곽이 도드라지게 보여가지고 포토샵에서 보정할 때 마스크가 잘 안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점 블랙맨 가장 선명한 겁니다. 25픽셀을 압축해가지고 샤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V-Ray 랑코즈라든지 V-Ray 신필터라든지 이 계통에서 충분히 강력하게 선명함을 지원을 합니다. 모를 때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블랙맨하고 미첼 얘도 좀 쓸만해요. 얘도 쓸만하고 랑코즈하고 이렇게 손이 별로 많이 안 가더라고요. 주로 랑코즈 그냥 고정시켜 놓고 씁니다. 자, 이게 버켓 이미지 샘플러 해가지고 맥스 서브 디바이드 8로 고정시켜 놓고 버켓 사이즈가 나오죠. 이것은 버켓 사이즈가 뭐냐면은 우리가 렌더링 할 때 네모난 거 나오잖아요. 자, 네모난 거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자, 원래는 이게 예전 버전에서 세팅 쪽에 있었어요. 세팅 쪽에서 버켓 사이즈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V-Ray 탭으로 옮겨졌죠. 그나마 한번 또 정리해 놓은 거네요. 자, 쉽게 얘기하면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렌더링 퀄리티가 올라가고 낮으면 낮을수록 떨어지는 건데 이게 8이 기본값이에요. 8이 기본값. 그리고 얘가 여기 있는 것은 재질 창에 있는 이 서브 디바이드 값하고 연동이 됩니다. 여기 서브 디바이드 값하고요. 서브 디바이드 8로 돼 있죠. 얘가 연동이 돼요. 자, 그리고 글로벌 DMC. 자, 글로벌 DMC도 이제 거의 손댈 필요가 없는 설정이 돼버렸어요. 자,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를게요. 자, 얘는 어드밴스드 모드가 없죠. 얘는 이제 노이즈하고 이미지 품질, 깨끗함 정도에 관여하는 필터인데 그냥 놔두고 써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어댑티브 어마운트 값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리면 되겠습니다. 내가 좀 헷갈렸네요. 굳이 따로 사용할 건 없고요. 자, 재질 창에서 얘네들 값들이 지금 다 이렇게 락이 걸려 있어요. 회색으로 이렇게 락이 걸려 있죠. 특히 서브 디바이드 부분들. 이 서브 디바이드 부분에 락 걸린 부분은 여기 use local 서브 디바이드를 누르게 되면 락이 풀리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락을 풀어가지고 여기 리플렉션에서 이 부분을 좀 올릴 때가 필요가 있긴 있어요. 올릴 필요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락을 풀어준 다음에 거울 반사 같은 거 할 때는 서브 디바이드 값을 낮추고 좀 뿌연 컬러인데 뿌연 컬러에 노이즈가 잘 안 보이게 하고 좀 부드럽게 보이게 할 때는 이 서브 디바이드 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훅 복잡해지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할 정도로. 저도 동감입니다. 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인바이러먼트는 GI에서 지금 환경맵을 넣어놨잖아요. 환경맵 넣어놨는데 그 외적으로 얘가 오버라이딩 돼가지고 추가로 넣을 때 얘를 체크해주면은 컬러라든지 맵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영이 되지 않고 있네요. 자, 리플렉션하고 리프렉션에다가 또 추가적인 환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현재 이 재질을 리플렉션
리플렉션이 검은색일 땐 반사가 되지 않고 흰색으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사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반영하게 되죠. 인바이러먼트를 얘를 검은색으로 해놓게 되면 외부의 환경값이었을 때는 이 검은색이 보이게 됩니다. 즉 제가 지금 이 돔라이트를 활성화를 시켜놨고, 돔라이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현재 8번에는 또 썬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추가 반영이 안 되는데, 얘가 만약에 다 꺼져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걸로 오버라이딩이 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 이제 나오네요. 지하 인바이러먼트 50누니까 이제 반영이 됐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좀 헷갈리죠.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돔라이트가 가장 선행 요건이 되는 거죠. 어두워지고 얘 색깔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는 지금 환경에 8번이 들어가서 안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리플렉션의 인바이러먼트. 자, 리플렉션 값을 조금 더 거울 반사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자, 꺼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는 얘가 좀 필요가 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근데 웬만하면 요즘은 다 세팅을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얘를 거의 쓸 일이 없고, 언제 쓰냐면은 이 반사가 좀 부적절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좀 어색하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페이크 반사를 주게 됩니다. 페이크 반사를 때 얘를 활용하기도 해요. 자, 컬러 매핑. 얘도 예전에는 뭐 되게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고 설정을 일일이 바꿔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눌러서 어드밴스드 모드 한 번 더 누르면은 엑스퍼트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 감마 2.2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감마 2.2만. 다른 것들은 필요가 크게 없고, 만약에 이 씬이 너무 하얗게 탄다면 이 번 밸류 값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거나 너무 어둡거나 할 때. 멀티플라이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고요. 일종의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밝게 나오죠. 5로 올리니까. 다시 어두워지고 0.1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번 밸류 2 돌리고 있습니다. 반사 재질 조금만 좀 줄일게요. 다행히 타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얘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본값 넣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버켓 렌더링에서는 서브 픽셀 매핑과 클램프 하우스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여기 뭐 하얀 반점 같은 게 반짝반짝반짝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거 체크하면 하얀 반점 그냥 없어집니다. 자, 카메라에서는 오토 익스포저, 오토 화이트 밸런스 이 정도는 꼭 해주시고요. 기본 값인데 계속 렌더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꺼지는 거예요. GPU 렌더는 뭐 딱히 손댈 게 없지만은 CPU 렌더를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렌더 설정하신다면은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요즘은 뭐 크게 그렇게 필요성이 대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뭐 이 모션 블러 같은 거, 자동차가 뭐 헤드라이트가 쭉 가는 거 애니메이션 걸어갈 때는 얘가 체크가 되면 좋고, 그리고 아웃포커싱 기능 이용할 때는 뎁스 오브 필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수업 시간 때는 이 두 가지 것은 다루진 않을 거고, 여기는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GI에서 이제 GI가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진의 기본값은 이라디언스 맥하고 라이스트 캐시 엔진이고, 얘를 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예전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무슨 뭐 라떼도 아니고 맨날 예전 얘기만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라덴스 맵에서는 테스트 할 땐 베리로우로 하시고, 베리로우에서
커스텀 눌러서 테스트 값은 얘는 한 마이너스 7 정도, 마이너스 5 정도 하시게 되면 이게 테스트 값이에요. 테스트 값으로 최종 렌더링 걸게 되면 씬이 아주 못쓰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 렌더링 할 때는 얘를 하이 정도로 바꿔주시고 다시 커스텀 바꿔준 다음에 마이너스 3 정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씬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브 디바이드 값 인터폴레이션 샘플 값이라고 있는데 이 서브 디바이드 값 인터폴레이션 샘플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시면 될 거예요. 잠시만요. 보면 어드밴스드 엑스퍼트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컬러 트레시홀드, 디스턴스 트레시홀드 이렇게 쭉쭉 뭐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다 바꿨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이 값 넣게 되면은 뭐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베리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뭐가 또 바뀌었죠. 아, 얘가 낮을수록 이미지가 좋아지고 뭐 높을수록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서브 디바이드 값은 높으면은 무조건 서브 디바이드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이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 샘플 값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얘를 대책 없이 그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대책 없이 그냥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그냥 기본값 놓고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이 나오는 게 현재 V-Ray 버전입니다. 예전엔 얘를 뭐 60까지 이렇게 올리고 그랬어요. 60까지 올리고 잠깐만요. 하이 커스텀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60 올리고 인터폴레이션 샘플 값 올리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디테일 이넨스먼스도 체크를 해서 얘를 뭐 120까지 올리곤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욕심 있는 분들만 이거 체크하시고 그냥 이 정도 나왔으면 됐어 하신 분들은 체크 굳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또 라이트 캐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빅계산 정보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 혹은 이제 시뮬레이션 돌릴 때 가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전에는 워낙에 렌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테스트 렌더에서 빅 계산한 거 계산해 가지고 세이브 해 놓고 다시 최종 렌더 세팅을 바꾼 다음에 걔를 불러와서 진행했던 그런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뭐 유의미한 큰 차이를 보긴 힘들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처럼 여러 씬을 렌더링 걸 때는 얘가 조금 활용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스티커 위주로 진행을 하니까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라이트 캐시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